토트넘 상승세의 주역으로 인정받으며 손흥민의 보좌진 자리를 꿰찬 잉글랜드 제임스 매디슨의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으며 비난받을 것이 분명해 보이자 갑자기 꾀병 코스프레를 하며 다리를 부여잡더니 교체를 요구해 그라운드 밖으로 아웃되어 나가질 않나 퇴장의 부상에 오심까지 겹쳐 9명만 남은 토트넘이 핫바지 첼시에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는데도 실실 쪼개고 있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긴 건데요. 사실 매디슨은 잘한다 하니까 잘하는 줄만 알았지 사실은 손흥민에게 한참 길들여지면서 사회성과 팀워크 정신을 배우며 바짝 정신교육 중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한 번씩 본성을 드러내며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오곤 합니다. 바로 지난 경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뛴 것도 아닌데 판더팬 등 동료 이적생들이 열심히 뛰다가 쓰러지고 공을 막다가 퇴장당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부상이라며 도망나가더니 또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으로는 차출돼 경기를 뛴다? 지금 잘 되는 것이 자기 스스로의 실력 덕분이라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는 또 착한 양이 되어 손흥민을 극찬하는 인터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승적인 시선으로 볼 때 손흥민과 포스텍 감독이 선수 하나 사람 만드는 중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 지점이죠. 오늘은 이른바 매디손으로 불리는 매디슨과 손흥민의 합, 그중에서도 매디슨의 돌발 행동과 일탈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상승세였던 토트넘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9월부터 10월까지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엔제 포스텍 신임 감독과 캡틴 손흥민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죠. 전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지루하면서 동시에 형편없는 수비 전술을 벌이고 매력적인 공격 축구를 선보인다며 열광한 겁니다. 하지만 첼시전에선 막아 끼었다고 할 정도의 악재의 연속이었습니다. 10경기 무패 행진이 깨졌고 2명이 퇴장,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최악의 경기를 겪은 겁니다. 그러나 최악은 피할 것 같아 보인다는 상황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로메로는 3경기, 우도지는 1경기 내에 돌아올 예정이고 판더펜 역시 시즌 아웃은 아니고 늦어도 1월 중에는 돌아올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상하지만 또 실리적으로는 다행인 인물 소식도 있습니다. 자칭 부상병 중 하나인 제임스 매디슨의 부상이 걱정보다는 역시나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매디슨은 올해 잉글랜드 대표팀의 마지막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다루는 스퍼스웹은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매디슨을 발탁했다.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방증이며 토트넘에서 잘해온 것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어딘가 좀 수상하긴 합니다. 토트넘이 한참 잘 될 때는 손흥민, 포스텍 감독과 토트넘 참가를 부르더니 아주 잠깐 주춤하고 자기 기대만큼 손흥민이 쉽사리 골을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곧바로 잉글랜드 대표팀에 붙은 모양새거든요. 매디슨은 전반 막판 갑자기 골을 먹기 시작하자 왼쪽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경기 후 포스텍 감독은 매디슨은 발목 통증을 느꼈다고 한다. 상태를 검사해볼 필요가 있으며 아직 검사 중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포스텍 감독의 신뢰와 사람 만들어보려는 노력을 이용해 먹는 모습이 빤히 보여서 괜히 미운 감정이랄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디슨은 토트넘의 새로운 색깔을 입혀 팀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든 1등 공신이기는 합니다. 8골로 리그 득점 공동 2위에 올라있는 손흥민과 함께 5도움 3골로 이 부분 3위인 매디슨 듀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올 시즌을 앞두고 레스터시티에서 이적해온 매디슨은 화려한 드리블 돌파와 센스로 엔제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으로 이동해 득점에 더 치중할 수 있는 배경엔 크랙 역할을 하며 손흥민을 문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매디슨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가 진짜로 부상이라면 토트넘엔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디슨의 잉글랜드 대표팀 합류 소식은 양가 감정이 들게 합니다. 토트넘 팬 입장에서는 일면 다행이구나, 뛸만하구나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저 녀석 뭐지 하는 괘씸함이 드는 겁니다. 물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보자면 매디슨의 실제 상황과 달리 대표팀에 차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찝찝한 것은 아무래도 매디슨이 중간중간 한 번씩 야성을 드러내며 길들여지지 않은 모습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지난 A매치 시즌 직후 치러졌던 풀럼과의 홈경기에서 중계 카메라에 포착된 소니와의 언쟁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선 후반 30분 손흥민과 매디슨이 겹치는 장면이 바로 문제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전방 압박을 펼치던 매디슨이 상대 박스 왼쪽에서 상대 수비수로부터 공을 탈취했습니다. 그 공은 손흥민 쪽으로 굴러갔고요. 당연히 손흥민은 슈팅 자세를 잡았는데 문제는 매디슨 역시 골 욕심을 낸 겁니다. 그런데 결국 슈팅을 때린 건 매디슨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자리가 겹치며 멈칫하는 바람에 공은 수비 발에 맞고 튕겨나가고 말았죠. 추가골 기회가 무산된 매디슨은 두 손을 들어 손흥민을 바라보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고요. 물론 이에 손흥민은 지혜롭게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죠. 마치 사춘기 아들을 지켜보며 꾹꾹 화를 참는 아버지의 모습이었고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매디슨에게 이에 대해 묻기도 했죠. 그런데 매디슨이 금방 다시 정신을 차렸는지 손흥민과의 다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우리는 진짜 좋은 관계다. 소니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수며 절대 공을 던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같이 뛰는 것이 기쁘며 호흡을 맞춰가는 것이다. 경기 중에 의견을 표출하는 모습일 뿐이며 소니와 싸우는 일은 전혀 없다. 우리는 경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거두어달라라고 당부했죠. 바로 이렇게 스스로 다잡고 정리하려는 점 때문에 메디슨에게 기회를 조금은 더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름하여 메디손의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대표팀에 가서 하는 인터뷰를 보면 메디슨이 다시 정신을 차린 상태로 돌아오긴 한 것 같다는 점도 한번 눈 감아주고 이해할 참작 사유로는 충분한 것 같긴 합니다. 당장 이번 소집 후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인터뷰한 메디슨은 깔때기처럼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았다고 하는데요. 마치 자신의 지난 첼시전 행동에 대한 사과이자 만의 노력처럼 보일 정도였죠. 기자도 이런 모습을 감지하고 특집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영국 현지 매체 데일리 메일은 며칠 전 손흥민과 메디슨, 브로맨스를 드러내다 라는 기사에서 메디슨의 수뇌부에 대한 특집 기사를 게재합니다. 최근 EPL의 특급 신성으로 떠오른 메디슨을 조망하기 위한 기사였지만 사실상 저기 저 먼 나라 한국 선수 손흥민 특집 기사가 되어버린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메디슨은 대뜸 말합니다. 손흥민은 타고난 나이스가이다. 아침에 볼 때마다 꼭 껴안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랄까?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토트넘의 많은 팬들이 매일 아침 손흥민을 안아주고 싶을 것이다. 운 좋게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기자는 이 말을 하면서 메디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호탕하게 웃었다고 하는데요. 기자는 이어 이 발언이 케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심각해진 분위기 바로 다음에 나와 팀과 메디슨의 인생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죠. 이어서 캡틴으로서의 리더십 역량에 대해서도 찬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따뜻한 사람이자 환상적인 주장이다. 나의 축구 인생 20년에 이런 인물은 처음이다. 우리 팀 멤버 누구도 손흥민을 실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선수단 전체에 자연스럽게 전염시켜 팀을 바꿔간다고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동료 선수에게 들으니 괜히 더 기분 좋은 평가인데요. 메디슨은 이제 자신이 넘어야 할 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즉 자신의 현재 분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쉽지 않은 고백도 합니다. 주장 겸 간판 스타이자 에이스이기도 한 손흥민과의 호흡을 완성 단계로 끌어올리는 게 남은 과제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냥 소니가 엄청나게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만 알아달라. 이제 나는 미드필더로서 우리 팀 스트라이커와 파장을 맞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내가 공을 건넸을 때 공격수가 의도한 것과 다른 플레이를 하면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피치 위에서 최고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고 소니와는 특히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의 욕심을 조금만 관리하면 더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경기력으로도 생활로도 이른바 브로맨스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토트넘은 이제 여러모로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케업 손황이라는 말이 영어 버전으로 유행어처럼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해리 케인이 없으니 손흥민이 왕이 됐다는 말입니다. 성적이 입증했고 분위기가 증명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공직이 됐죠. A매치 이후 토트넘이 빨리 다시 승기를 잡길 기원하며 그 가운데 메디슨이 정신을 차리고 손흥민 옆에 착 붙어 도움을 주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